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뱅뱅뱅입니다. 10월 발표 종목은 오스테오닉이고요. 그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특징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인업을 이렇게 구성해놨고, 여기에 보시면 일단 CMF라고 하는 두개골 쪽 제품, 그리고 최근에 진출한 그 치과 교정용 덴탈 제품, 그리고 이제 그 전신의 뼈들을 고정하는 그런 트라우마 제품군, 그리고 관절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사용되는 스포츠 메디신 쪽,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보면은 이제 CMF 쪽은 보통 그 금속 소재나 그 생분해성 복합 소재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제품군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특징은 이게 CMF는 두개골 수술하거나 이제 하악이나 뭐 이런 그 얼굴에 대한 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뼈를 깎고 나서 이제 금속 소재인 이 CMF로 이렇게 메꾸는 역할을 하는 등의 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거를 사용할 때 이거 고정할 때 이런 그 나사들이나 이런 연결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만드는 그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트라우마도 마찬가지로 그 두개골 그 뼈 사용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그 특징이 생분해성 제품은 이런 그 조그만한 이게 조그만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드라이버 같은 거에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그 정밀 가공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걸 잘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그 제품군들 외에도 그 척추 임플란트, 에스테틱, 그리고 덴탈 제품, 그 에스테틱이 리프팅 실입니다. 그 임플란트, 에스테틱, 덴탈 제품 추가해가지고 사업 제품 확장 중인데요. 척추 임플란트 쪽은 그러니까 23년도에 신규로 출시를 했고 국내 쪽에만 지금 매출 그 나오고 있고요. 해외 쪽에도 이제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테틱은 이거는 이제 얼굴을 좀 예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쪽이고요. 어, 이것도 이제 매출이 그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 급격하게 느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매출단이 작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덴탈 쪽도 이제 교정 쪽으로 사용되는 그 제품이고요. 요거는 그 교수님과 공동 개발해가지고 특허 출원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것도 매출이 크게 성장 중이다라고 하고 요 내용은 IR 노트에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그 진머양 스포츠 메디슨이 이제 FDA 승인 후 미국 판매 개시 기대감인데요.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진머랑 그 계약을 한 건 20년도인가 21년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진머가 스포츠 메디신 쪽이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이제 경쟁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스포츠 메디신 쪽을 좀 사업 강화를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한 파트너로 오스테오닉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럽 쪽은 21년도부터 계속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호주 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메디슨 쪽은 미국이 엄청 시장이 큰데 이 시장은 이제 원래 올해 6월인가 그 올해 상반기에 이제 FDA 승인 후에 이제 판매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제 뭐 양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 다시 이렇게 제출해라 이런 통보를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다시 이제 승인 후 그 미국 수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 레포트에서는 여름에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쯤에 된다고 하는데 이제 10월 달은 다 돼가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좀 더 그냥 천천히 좀 여유롭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지고 이 어쨌든 진버양 스포츠 메디슨이 미국향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그 이렇게 여지가 있다는 게 포인트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 그리고 이제 비브라운양 CMF 제품도 중국 FDA 승인 후 중국 매출 증가 기대인데요. 이 중국 쪽도 어, 독일 쪽 의료기기 업체인 비브라운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제 단가 경쟁에 이런 게 안 맞으니까 그 오스테오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키운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런 그 좀 첨부한 자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비브라운 쪽도 매출이 붙는다는 게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고요.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트라우마 제품군이 올해 6월 달에 승인이 났고 미국 수출이 이제 3분기부터 제대로 시작됐다는 점이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의료기기다 보니까 사실 이 제품이 진짜 좋은가에 대한 그 사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소문도 나야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매출이 제대로 늘어나는 거는 그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미국 쪽으로도 이게 제품이 진출했는데 이 미국 영업 쪽도 이제 큰 업체가 이제 그 이제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컨택이 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재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어, 보시면은 17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근데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거의 바닥을 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투자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설비 들리고 이런 것들이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재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런 투자가 21년도에 끝나고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좀 투자를 좀 늘린 모습이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올라왔다 보니 예전만큼 영업이익률이 크게 이렇게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가지고 제품군별로 이렇게 성장을 보면은 CMF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횡보를 하다가 증설 끝나고 이제 제대로 매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22년도에 좀 성장을 하고 23년도에도 기존 나오던 것 대비 한 1.78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24년도에도 이제 성장 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트라우마 제품군 쪽도 이제 제품 증설 후에 매출 증가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스펄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척추 쪽 제품이고요. 척추 쪽 제품은 23년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게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려면은 이게 좀 의사들이 이렇게 직접 사용해보고 좀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 점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만 아직 영업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만 이제 해외 쪽도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은 이게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메디신도 이제 계속 지속해서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분기 영업 이익을 보면은 이제 이때 계속 이렇게 꺾인 채로 하다가 이게 잠시만요. 이 부분으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차트를 분명히 해놨는데 왜 안 나오지? 일단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일단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캐펙스도 이제 이때 연도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나올 때 캐펙스 크게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증설이 끝났고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는 점이고요. 가지고 금속 소재 이게 가동률도 체크해 보면은 CMF나 뭐 이런 것들이 그 가동률이 이제 꺾였다가 이때 증설하고 나서 꺾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는 중이다는 점이고요.
가지고 투자로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동률은 못 올라왔는데 그 비브라운이나 그 오스테 그 뭐냐 진머 쪽 매출이 제대로 이렇게 열리면은 그 가동률은 좀 룸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가지고 수출 쪽도 이렇게 그 보시면은 미국 독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21년도에 진출하고 나서 유럽 쪽도 그 추가돼 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쪽 매출액이 어, 원래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이제 21년, 22년도에 그렇게 계속 지속 증가해가지고 23년도, 24년도에도 그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게 생체재료 쪽도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비중이 좀 커졌는데 생체재료 쪽이 그 OPM이 그 금속 재료보다 좀 더 좋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늘면은 국내는 국내 보험 특성 때문에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해외는 그게 좀 없다 보니까 그 마진이 그 국내보다 2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느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최근 이게 제가 며칠 전 시가총액이 이제 1,100억 정도 이렇게 모습 보여주고 그 연도별 매출 현황은 그 최근에 이익이 한 100억 50억에서 60억 정도 나왔고 그 24년도 기대되는 그 이익은 7, 80억 정도로 이렇게 그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티어그룹 같은 경우에는 LNK 바이오라는 척추 쪽 그 회사가 있는데 척추 임플란트 회사가 미국 쪽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얘네는 개인 맞춤형 척추 임플란트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는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내고 있음에도 총이 그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오스테오닉은 좀 이익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좀 시총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컨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IR 가이던스에서 매출이 370억에서 380억 올해 나올 거고 OP에 그 영업이익은 50억이라고 보수적으로 불렀는데 이게 여기에 매출액이 비브라운이랑 그 진머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진머랑 비브라운 쪽에서 그 전속 계약을 했지만 얘네가 이제 그 매출 상승이 생각만큼 빨리 안 올라오니까 그 IR에서는 보수적으로 이런 금액을 더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가지고 진머랑 비브라운이 그래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매출은 올라와줘 가지고 23년도에는 진머 20억, 비브라운은 6, 7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를 그 24년에 좀 더 성장할 거라 보고 더하면은 요거보다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체크사항은 집 모양 매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고 비브라운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그다음에 FDA 승인으로 판매되는 트라우마 제품군 침투율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국내 성장은 얼마나 지속될 거고 이런 게 포인트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려할 점은 해외 매출 제품이 그 이제 국내보다 마진이 더 좋다는 점.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더 좋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 시장을 이제 진출했는데 미국 정형외과 시장이 이제 글로벌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을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메디슨도 이제 제일 고마진 제품인데 진머가 그 이 스포츠 메디슨 쪽에서는 그 이제 정형외과 임플란트에서는 진머가 2등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메디슨 쪽은 7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이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오스테오닉이랑 그 상호 독점 계약을 했고 이게 진머가 최근에 그 아킬레스건 쪽 그 스포츠 메디신 쪽 기업을 3천억에 인수했을 정도로 이쪽으로 좀 집중 그 성장 포인트로 잡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부사장도 국내 오스테오닉을 방문해가지고 뭐 사업 논의를 하는 등 최근에 좀 그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제품은 그 가장 정밀도 기술력은 가장 떨어진 제품군이라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이익률은 가장 크진 않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캐파는 메탈 700억, 생물회성 450억인데 메탈 라인이 더 큰 이유는 이제 비브라운 쪽 매출이 더 빨리 나올 거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더 늘렸다고 하고, 또 생분해성보다 메탈 라인이 좀 더 그 뭐라 해야지, 다품종이다 보니까 좀 더 캐파를 크게 잡았다고 합니다. 가지고 요거는 이 데이터는 근데 21년도가 22년 20년도 데이터로, 그 이때 미국 스포츠 메디신 규모가 이제 7조로 이제 50% 하면 3.5조로 잡았는데 최근엔 10조까지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 메디슨 부분 점유율은, 아니 이거는 제가 잘못 이렇게 알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체 점유율이 16%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스포츠 메디슨 쪽도 16%까지 좀 올라와 주면은 그 오스테오닉도 매출이 그만큼 좀 올라와 줄 거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가지고 경쟁력 및 체크사항은 그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정밀 가공 잘한다는 점, 라인업 다양하다는 점, 그 다음에 판매 네트워크가 이제 뭐 해방 말아가지고 이제 좀 구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출이 증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좀 계산을 했고요. 가지고 보수적으로 봐도 이제 이거 그 뭐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냥 평균 성장률을 따와가지고 그 계산했고, 국내도 이제 19년 기준이나 20년 기준을 따와가지고 계산한 거라 좀 더 이렇게 좀 성장을 더 줘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액이 그 별로 안 좋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그 보고 있고요. 저 이익률은 그 20% 가정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익률은 최근에 그 보시면 반기까지 20% 정도 계속, 그 올해는 20% 이상 충분히 나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매출액이 충분히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50억 이상 충분히 나와 줄 거다라고 보고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거는 비비 리서치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그 자료를 올려주셔가지고 퍼왔고요. 가지고 수출 입 잠정이 이제 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환 사채가 좀 아직 미상환된 게 좀 남아 있고요. 전환 가격은 2,500원으로 지금 주가 대비 2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 언제 전환돼서 이렇게 시장에 풀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25년도 9월까지는 전환 기간이라 아마 전환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규모가 36억 정도 남은 규모라 그 지금 시총의 한 3%뭐 이렇게 좀 남아 있다.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거 하면은,